이 부동산 사이트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교육 수준이 어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다녔는지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싱글인지 동거하고 있는지 한국 사람을 많이 사는지 어떤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 동네에 평균 하우스 인컴 어떤지 집이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가 많은지 렌트를 많이 하는 동네인지 그리고 직장은 어떤지 정말 많은 정보가 엄청난 정보가 리얼터.ca에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집을 찾을 때 흔하게 다 알고 계시는 리얼터.ca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 물론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집을 구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리얼터들한테 선정을 해서 뭐 얘기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좀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하기에는 뭐 시간도 없고, 하지만 내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별거 아닌데 또 이것 좀 알아주세요, 저것 좀 알아주세요 부탁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또 별거 아닌 건데 알아봐주고 또 생색을 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집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정말 좋은 방법으로 좋은 집을 찾는 방법을 한번, 이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이 안에 있는, 사실 오늘 다 소개를 못 해드릴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집은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리얼터.ca로 대략적인 우리가 비즈니스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비즈니스를 찾는 걸 있는 기능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홈페이지입니다. realtor.ca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레지덴셜 하고 커머셜 있죠. 레지덴셜을 누르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찾는 집들을 찾는 거고요. 커머셜을 클릭을 하시고 바뀌었죠? 그리고 파인 홈을 찾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사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네, 써리에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정보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봤을 때 우리가 나는 좀 몰에 있는 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저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번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길포드 몰을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 길포드 몰 안에 있는 어떤 그릴 하는 집이에요.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도 비즈니스 해본 적은 없지만 비즈니스 찾을 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찾지? 그럼 일단 리얼터만 선정하고 찾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이트에 오면은 요 사이트에서는 요 정도 가격, 요 정도 입점에 있는 가게가 이 정도 가격을 하네. 우리 이런 정보를 많이 알면은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쉽게 비즈니스를 찾는 기능도 있어요. 또 한번 갖다 내 가볼까요? 우리가 요즘 뜨고 있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서리 센트럴 지역입니다. 서리 센트럴에도 보시면 여기 비즈니스가 엄청 많이 떠 있네요. 지금 그죠? 여기 뭐 몰 안에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아무거나 클릭해 볼까요? 사전에 뭐 클릭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뭐 정보를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봤을 때 약간 인도 음식점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 가격이 뭐 여기는 이제 4억 가까이 부르고 있어요. 이 권리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대략 러프하게 또 찾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확실히 써리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 여기 써리 센트럴 시티가 있는데 여기 비즈니스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주변으로 지금 고층 콘도가 아주 빽빽하게 둘러싸이다 보니까 여기는 버티기만 해도 나중에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늘었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매물 많았는데 싹 들어갔네요. 어쨌든 이렇게 리얼터.ca에서도 비즈니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커머셜로 뭐 땅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개인 거래도 하는 건데 여기 뭐 여기에다 뭐 또 좋은 콘도나 이런 거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리에 비즈니스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코키틀람 가볼게요. 코키틀람에도 한국 분들 많이 사시니까 비즈니스 찾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뭐 코키틀람 센터에는 없어요. 뭐 워낙 잘 되니까 나오지 않겠죠. 근데 핸더스몰, 아시죠? 핸더스몰 거기에 좀 비즈니스가 좀 나와 있네요. 어떤 게 나와 있나요? 보면은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그냥 딱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여기는 네 한국 분이 하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어떤 식당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리얼터 다시세일을 통해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집을 찾으니까 집은 레지덴셜을 누르시고요. 파인홈을 찾으시면 누르시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집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서리 센트럴 쪽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부자 동네인 프레이저 하이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레이저 하이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뭐 집 보는 거야 워낙 쉬우니까 집을 처음에 구할 때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뭐 미니멈 프라이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맥시멈 프라이스를 나는 뭐 20억짜리 못 사.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사. 20억으로 일단은 해놓고 이렇게 고르시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베드 수는 나는 그래도 최소한 3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에 맞는 조건들이 나와서 좀 더 찾기가 수월해져요. 이거 뭐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 중에 뭐 집을 하나 눌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이 뜨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 보시면 뭐 대략적인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네이버 이 주변이 어떤 동네인가를 보시면 주변에 나옵니다. 그럼 조용한 동네고 10점 만점이에요. 조용한 동네, 카 프렌들리. 그러니까 카 프렌들리는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안 좋은데 뭐 카 프렌들리 좋게 표현했나요? 엘레멘터리 스쿨 8점, 굉장히 높죠? 하이스쿨도 6점. 여기 하이스쿨에 조금 멀긴 멀어요. 걸어서 그래도 15분인데 그로소리 어떻고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죠? 트랜지 프렌들리 대중교통은 아주 안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동네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바이브런트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는 거예요. 동네가 이제 조용하고 범죄가 없는 겁니다. 좋은 거죠. 자, 이런 러프한 정보도 여기 나오니까 파크는 8 점수 높죠. 주변에 공원이 있으니까. 그러고 말고도 스태틱스로 가겠습니다. 통계로 가시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대략적으로 이 동네에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사이에 인구 그리고 하우스 인컴이 평균이 95,000불 그리고 저 부자 동네는 생각보다 낮네요. 왜 이렇게 낮지? 미디언 에이지는 40.3세 그리고 76%가 애들이 있다. 애들이 가면은 애들이 많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하우스 사이즈는 3.5명 뭐 4명도 있고 2명도 있다는 얘기죠. 집이 큰데 은근히 적네요. 자, 아이들이 없는 집은 24%밖에 안 된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76%. 아까 뭐 봤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요게 주르륵 나옵니다. 간단하게 돌려볼게요. 자, 파퓰레이션을 보시면 나이대별로 나옵니다. 딱 봤을 때 우리가 뭐 30살 초반부터 뭐 50살 정도 많다 그러면 그 동네가 굉장히 활력이 있는 동네예요. 보시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이대가 21.1%가 35에서 49세. 동네가 굉장히 활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빨간색도 젊은 층들도 많고 그리고 10대도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가시면 집이 으리으리하고 크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젊은 층과 나이가 젊은 일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동네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수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있으니까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듀케이션은요. 이 동네 사람들이 자, 보시면 유니버시티 디그리가 31%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죠? 하이스쿨 졸업한 사람들 이렇다 뭐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메리털 스테이투스는 결혼 유무인데요. 57%. 그리고 뭐 싱글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결국은 메이저는 결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굉장히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뭐 결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동네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랭귀지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보면 영어 쓰는 사람들 그리고 아더 랭귀지 여기가 맨더린 중국 사람들이 좀 있고요. 코리안 11.4% 부자 동네인데 한국 사람도 11%나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죠. 그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나쁘진 않다라는 거. 하우스홀드 인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뭐 1.55까지 25% 그리고 여기는
또 60만 불까지 또 나오죠. 66만 불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하우스홀드 인컴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오너십 볼게요. 요 동네는 생각보다 20%가 렌트라고 사네요. 저도 몰랐는데 80%는 일단 자가, 그리고 렌트 비율은 좀 적다. 결국 렌트가 적다는 얘기도 그 동네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칼큘레이터. 이거 정말 여기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산다라고 보면 20%를 디파짓 하면은 20만 불 디파짓 해야 되고, 20% 한다 20만 불 디파짓을 해야 되고, 30년 동안 모기지 레이트가 요즘에 한 4.5%도 한다고 칠까요? 그럼 매달 내야 되는 돈이 4,034불이다. 이 정도를 내면 내가 20만 불 디파짓하고 모기지를 받으면 살 수 있다 라고 알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설정이 있습니다. 캐시가 얼마 필요한지, 변호사 비용 얼마 들어갈지,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게 정말 자세히 나오니까. 그리고 먼틀리 익스펜시스도 내가 유틸리티 얼마 내고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은, 아까는 모기지만 4,000불이지만 실제로 내야 되는 돈은 뭐 4,500불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법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몇천 불 들어가는구나 자세히 알 수도 있고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돈을 냈다고 치면은, 자, 원금이 여기 보시면요, 원금이 일단은 처음에는 80만 원 빌렸잖아요. 그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봅니다. 지금 사서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모기지를 갚았다 치면은 원금이 처음에는 빚이 거의 뭐 이제 80만 불에서 시작을 한 건데, 밸런스가 점점 줄다가 밸런스가 그때는 67만 7천 불로 줄게 됩니다. 결국 거의 지금 한 7, 8년 내면은 1억 가까이 이상을 갚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린시플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빚이 줄어드는 과정도 볼 수 있고요. 자세하게 얼마를 갚고 얼마를 내는지를 이게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면 우리가 모기지 받는 분들한테도 나중에 얼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막 물어봐야 되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됩니다. 그죠? 이게 내가 알면 알수록 말도 편해지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직장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 여기는 뭐 애드민이 많고, 그리고 사이언스가 14%나 되네요. 대단하네. 그리고 여기는 또 매니지먼트들 여러 가지, 요 동네 사람들은 직장이 이렇구나 라고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보인데요. 그거는 아까 그런 사이트는 지금 호가 집주인이 이제 내 집을 얼마에 팔고 싶다라고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스콘드 앤 홈스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보이시죠? 좀 크게 할까요? 비스콘드 앤 홈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집이 과거에 얼마에 팔렸는지도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액티브 앤 솔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액티브, 여기 리스팅이 나와 있는 집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솔드를 누르시고 제가 원하는 동네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과거에 얼마에 팔렸는지 그 집 정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아까 리얼터.ca에 들어가시면 호가만 나와 있고 집이 팔리면 그 집이 없어져요.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집이 얼마 팔렸는지 알려면 리얼터한테 전화해서 일일이 뭐 얘기하면은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BC at 홈스에 들어오시면 요게 과거에 얼마에 팔렸는지, 그래서 내 집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고 최근에 팔린 게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BCN 홈스에 들어오셔서 자세히 또 시간 내서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ealtor.ca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정말 모르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걸 얘기해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취미생활로 보시면 집을 보고 동네를 보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나마 날씨가 좋네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